안녕하세요. 엄마가 하는 ABA입니다. ABA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나 특수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저도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 아들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녀가 자폐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ABA를 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1987년 미국의 로버스 박사가 자폐 아동들을 모아서 실험을 했는데 주 40시간씩 2-3년간 지속했더니 실험에 참가한 47%의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됐다라는 결과를 보고 저도 이 47%의 희망을 걸고 ABA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ABA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치료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ABA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A는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 학습된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읽고 말하고 입고 먹는 문화나 생활 양식이 모두 다 환경에 의해 학습된 것이라고 ABA는 설명을 해요. 엄마가 지시를 내렸더니 어떤 아이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또 다른 아이는 교실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합시다. 매번 이렇게 엄마의 지시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거나 매번 교실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른다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대부분 학습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아동의 행동을 보고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저래,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고 취급해 버리기 쉬워요. 또는 짜증이 났거나 화가 나서 그런다는 말로 아이가 감정 조절을 못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ABA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비논리적인 표현이에요. 아이의 이런 행동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 학습되었다고 하는 것이 ABA가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왜 이런 문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아동이 문제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행동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행동을 하면 이 상황을 당신이 바꿔줄 것이라는 거예요. 힘들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아무 반응을 하지 않거나 교실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면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자폐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서 행동을 통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는 피하고 싶은지를 알려줘요. ABA는 아동의 관점에서 행동을 봐요. 분명히 이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이 행동으로 뭔가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ABA에서는 행동에 기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행동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행동 전에 어떤 자극이나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행동이 발생함에 따라 후속 결과로 아이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ABA가 행동의 기능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이 기능 분석을 통해서 행동의 패턴을 찾아낼 것이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의 전과 행동 후의 결과를 다시 조성할 거예요. 즉, 행동 전에 일어나는 일과 행동 후의 결과를 바꿔주면 아이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ABA예요. 그러면 ABA가 문제 행동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ABA는 단순히 문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만약 아동이 적절한 의사소통의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이 문제 행동을 하는 것보다 쉽다면 아동은 더 이상 문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대처할 만한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해요. AB의 목적은 부족한 기술은 늘리고
지나친 행동은 줄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좋은 일과를 배우게 해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많이 만들어주고 좋은 행동을 학습시키는 것이 바로 ABA예요. Applied Behavior Analysis의 약자인 ABA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응용 행동 분석이에요. 이렇게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세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졌는데요. 각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응용은 ABA가 변화를 목적으로 삼은 행동은 실생활에 즉각적인 중요성을 가진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을 다루고 있어요. ABA는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취약 전에 집중적으로 받는 치료인데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ABA는 일반적인 취약 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터득하지만 자폐 아이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가르쳐요. 처음에는 책상에 앉기부터 시작해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눈 맞춤이 어렵고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거나 대답이 없고 말을 조금 하거나 무발화 상태의 경우가 많아요. 이때 ABA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고 지시에 반응하는 훈련을 해요.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고 나면 간단한 지시 따르기, 모방하기, 짝 맞추기 등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행동들을 집중적으로 배워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초적인 행동을 학습하고 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역들로 발전해 나가요. ABA는 자폐 진단을 받은 취약전 아동들뿐만 아니라 언어학습, 인지, 사회적인 기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 자기관리나 직업에 필요한 기술,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 등 인간의 모든 삶, 그러니까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응용이에요. 두 번째 행동은 ABA는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인간의 행동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ABA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ABA에서 정의하는 인간의 행동이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포함해요. 다만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실제로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한정했어요. ABA는 개선이 필요한 실제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ABA 치료의 초점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 행동을 세우고 아동의 수준이나 상황에 맞게 습득해야 할 목표 행동을 작은 단계로 쪼개서 아동이 배우기 쉽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어렵고 높은 수준의 목표 행동을 설정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보다는 작은 성공을 자주 경험하게 함으로써 목표 행동에 도달하게 하는 긍정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세 번째 분석은 ABA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모든 ABA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행동의 원리나 전략을 통해 수행되어야 해요. 즉, 근거에 기반한 치료라는 점이에요. 오랜 시간 과학적으로 증명된 행동의 원리나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ABA가 아니에요. 행동의 원칙을 행동에 적용했을 때만이 효과가 보장돼요. 그래서 임상의 경험이 풍부한 치료사만이 ABA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원리를 자녀에게 적용하면 우리 엄마들이 가르쳐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응용행동 분석가들은 ABA를 과학이라고 말해요. 보통은 ABA를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과학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현상을 데이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해요. 오직 사실만을 말하고 인간의 의견이나 판단이 들어가지 않아요. ABA 역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ABA는 중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ABA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행동을 측정하는 것일까요?
매 순간마다 아동이 어떤 결과를 성취하고 있는지, 아동이 언제 배우고 있는지, 배우고 있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측정을 통해서만이 행동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측정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 자녀가 ABA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사가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완전한 ABA를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ABA 치료사는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원칙이 아동의 목표 행동의 향상을 가져왔는지 끊임없는 관찰과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합당한 치료 방법을 찾아내요. 그리고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는 앞으로 중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돼요. 이렇게 아동의 치료에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ABA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금까지 대학원에서 배웠던 ABA를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최근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위한 수많은 치료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ABA는 자폐에 효과적이다라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입증되어 왔고 각종 국제 학술지를 통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엄마들은 단순히 누가 이런 치료를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모든 치료를 시도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껴요. 뭐라도 해서 나아질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을 보면 혹할 정도로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런 자료들도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아요. 지금 이 순간도 자폐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자폐 치료에 대한 숱한 치료들과 선택을 놓고 갈등하고 고심하고 계실 거예요. 이분들에게 적어도 과학적으로 효과적이다라고 입증된 ABA 치료를 우선 시도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실 때나 ABA 치료실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장면을 볼 때 ABA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라면 훨씬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실 거라 생각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대학원에 입학해서 첫 학기, 첫 과제였던 영상을 가지고 얘기 나눠볼게요.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고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몇 학년 몇 반? 2학년 2반, 땡. 3학년? 3학년 6반, 맞아. 시월이 몇 학년 몇 반? 2학년 2반, 아니 2학년 끝났어. 시월이 몇 학년 몇 반? 3학년 6반, 그렇지. 3학년 3학년 6반. 6반, 이시연. 수영, 몇 학년 몇 반? 2학년 2, 네. 몇 학년 몇 반? 3학년 6반, 그렇지. 뽀뽀.